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 나눴는데 그죠? 빈살만 뭐 그렇죠. 뭐 엔터 투자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OTT에서 강변 8천억 호텔. 가지고 YTN을 인수하지. 그러면 딱 그 금액이 딱 맞네요. 금액이 맞네. 금액이 야, 이 빈살만 소설을 빈살만 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내가 빈살만이 어제 뭐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봐가지고 그 사우디 저기 승리하는 거 보고 뭐 끌어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디 선수 한 분이 그 골키퍼하고 부딪히면서 턱이 완전히 이렇게 부서져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빈살만의 전용기를 바로 보냈습니다. 내 전용기 타고 빨리 수술할 수 있게 이동을 시켜라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인수와 관련돼서는 여유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2차전에 지금 월드컵 2차전을 지금 흥분했지. 네, 지금 되게 흥분해 있는 상태라서 16강전 진출. 이 YTN이라는 인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우리나라 엔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까 아무튼 자 근데 어제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시간에서 제가 강세를 보였다. 근데 어제 우리가 뭐 ETF까지 뭐 연동해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강세는 이쪽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제 뭐 이제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K 영화 금지가 이미 풀렸었다. 한중 간의 정상회담 성과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풀렸는데 이거를 너무 한중 회담의 성과라고 조금 포장하는 게 아닌가, 과대 조금 확대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온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부분을 일부 좀 가지고 왔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주재 정부 관계자도 왜 이런 발표가 나왔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고 중국 정부로부터 다른 연락을 받은 건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나왔지만 좀 현장에서는 이미 그거는 관계없이 먼저 영화 금지가 풀려 있었는데 너무 정부의 성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뉴스들도 좀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이러면 단기적인 뭐 그냥 반짝 상승으로 그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뉴스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고 저도 어제 이제 우리 KB증권 리서치 내에서 이제 중국 전략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녁에 이제 세미나를 같이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질문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분위기래요. 중국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중국 외교 대변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한국과 인류 인문 교류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노력을 할 테니까 한국도 거기에 맞춰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외교부 대변인의 코멘트가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 한국 영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방 조치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어제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했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래 소위 한한령이라는 한류의 제한령에 대해서 시행한 적이 없고 그죠? 뭐 사실 없었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보이지 않게 피해를 받아왔던 거고 중국 측은 한국 측과 인문교류 협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다라는 약간의 원론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중국 전략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한테 어제 이제 세미나 때 여쭤보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약간 분위기가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거는 자기도 피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더 붙여서 최근에 우리 게임 관련해서 살짝 우리 조금 이 미성년자들이 다 이제는 뭐 괜찮다 아편이라고 표현했다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게임주들도 꿈틀했잖아요. 혹시나 게임 관련해서도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지 여쭤봤더니 게임도 확실히 과거처럼 막 이렇게 억압하던 분위기에서 지금은 모든 부분들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조금 풀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현지에서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이게 뭐 반짝 상승이 아니라 조금 이게 앞으로 큰 바닥을 지나가는 중기적으로는 바닥권을 지나가는 큰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조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어제 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체크를 했었죠. 뭐 보시면 여기 웹툰이 좋았어요. 웹툰 그 다음에 드라마 ETF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쭉 체크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매수 어제 웹툰 드라마 ETF가 이제 장중에 한 9%까지 이제 상승을 해서
이 ETF가 9% 상승했다라는 것은 웬만한 종목들은 그 이상으로 그렇죠. 상승했다. 10% 이상 올랐다. 그렇죠.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ETF가 거의 9%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강하게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큰 종목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주 큰 그림이 어제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잠깐 한번 그 흐름을 체크를 좀 해보고 가보면 자, 요거를 제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잠깐만요. 네, 요겁인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키스트 다 뭐죠? 펜엔터테인먼트 다 드라마라든지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리 산 종목도 보시면 A스토리, 펜엔터테인먼트 그죠? 조금 전에 뭐 SM 이야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SM도 조금 들어가 있고 자 투신도 보시면 뭐 그런 종목들 키스트라든지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대부분 그러니까 한알령 완화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한동안 쉬었던 컨텐츠 업종 쪽으로 이제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드 이후로 우리가 이제 컨텐츠들이 앞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못 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중국이 저렇게 이제 개방적으로 해준다면 중국 수출길이 앞으로 좀 열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부분들을 제 제작을 다 끝냈고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게 보내기만 보내면 되는 거죠. 스트리밍만 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비용 드는 것도 없고 다 이들 기업들 쪽으로 그다음에 뭐 OTT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수익으로 다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고 덩치가 좀 큰 기업으로는 가장 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겠죠. 예. 가장 뭐 이쪽에서 뭐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그 다음에 좀 콘텐트리 중앙이라고 이제 기업이 있죠. 콘텐트리 중앙. 우리가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기업 중에 뭐 레몽네인 뭐 우리 그 드라마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해서. 네. 이게 또 뭐죠? 이 말이 또 중간에 들어가면서 네. 다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JTBC에서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콘텐츠리 중앙도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재계약 시점이 지금 앞두고 있어요. OTT 관련된 기업들하고. 그래요? 이게 한 2년, 3년 만에 이제 재계약을 하는데 컨텐츠 공급. 그렇죠. 계약? 공급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계약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에 맺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3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우리가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OTT 플랫폼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죠? 넷플릭스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많이 늘어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히트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늘어나는 상태죠. 그러면 3년 뒤에 이 시점에서 만약에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은 사실 이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조금 더 협상력이 저는 높아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로 나올 텐데 OTT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계약 조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 글로벌 OTT 업체, 뭐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업체들과 3년 계약 종료가 거의 다가왔거든요. 그다음에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콘텐츠리 중앙은 약점이 하나가 있는 게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메가박스. 메가박스. 예,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슈가 이제 원래까지는 좀 약점이었죠. 코로나 시기에는. 근데 지금 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많이 풀렸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밤 그 CGV 같은 경우는 전 CGV가 그 매진이 거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에 CGV 영화관에서 모여서 응원하려고 티켓팅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팝콘 보면서 그거 그치. 2002년 기억이 떠오르네. 예. 그때 막 펍에서 뭐 그쵸.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버터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CGV에 뭐 저도 사실은 뭐 거기 가요 같이. 누구랑 손잡고 갑시다. 저는 내가 호텔은 손잡고 못 가도 내가 네, 극장은 손잡고 갈 수 있어.
저는 버터 오징어 한 2개 정도 사주셔야. 아유, 콜라도 사드릴게. 아,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서 아마 단체 응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마 예약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영화관도 분위기가 코로나 그 이후로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리 중앙은 연간 제작할 수 있는 편수가 한 40편 정도 전후가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도 지금 시가총액 5천억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빠졌고 주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또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콘텐츠리 중앙, 자 한번 보시면, 자 어제 이제 주가가 좀 오르다가 윗꼬리 좀 달았는데, 주가 빠진 거 보시면 한 8만 원대 있다가 2만 원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뭐 별로 오른 건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어제 5천 원 넘어섰다가 막판에는 4,998억으로 끝났네요. 네. 근데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조가 넘죠. 2조 2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간 40편 제작 역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 콘텐츠리 중앙의 이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조금 좁히는 과정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큰 기업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 밑에 이제 콘텐츠리 중앙,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아주 작은 기업까지 본다면 우투더 영투더 우라고. 우영우? 예, 우영우를 에이스토리. 예, 에이스토리를 그 드라마를 히트시키면서 드라마 제작에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은 에이스토리가 이제는 거기에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2천억, 어제 상승을 해서, 어제 좀 상승했죠. 그래서 2,500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고, 과거에 우리 좀비 영화인 킹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인가요? 우영우까지 보이면서 상당히 제작 역량을 시장에 이제 확인시켜줬죠. 근데 얘가 평균 연간 만들 수 있는 편수 대비해서 시가총액 2천억 정도 수준은 지난번에도 제가 싼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2만 원에서 2만 6천 원까지 한 30% 이제 올라버렸습니다. 그죠? 이 사이에. 그래서 올라버리면서 주가는 뭐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 회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제작하면서 IP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한다면 한 3천억까지는 제가 봤을 때 룸을 좀 더 봐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을 보시면 여기 아주 행보하다가 대량 거래 터졌던 구간 있죠. 여기 구간. 이게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2만 6천 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기 3만 원 전후까지는 10% 룸이네. 아니죠. 10%면 2만 8천 원이죠. 2만 6천 원이니까. 아유, 그치. 왜 그렇게 또 제가 회계학과 출신인데. 근데 26,000원에 10%면 네, 알겠어요. 15%에서 20%의 업사이드는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민감하시네. 민감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뭐 조금 그래도 꼼꼼하게 숫자는 또 다뤄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2만 원대 여기 시가총액 2천억일 때는 이건 해볼 만한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좀 놀아볼 수 있고, 혹시라도 주가가 내려와서 3만 원 목표를 잡고 주가가 내려올수록 할 수 있는 수익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이제 뭐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연휴,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반장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또 매도로 돌아서서 주가가 좀 빠져준다. 그러면 이제 빠질 때가 2천억의 시가총액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이제 먹을 수 있는 룸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럴 때 한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으면 또 언제든지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2천억이 바텀, 목표는 한 3천억 요 정도로 그려두시면 앞으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때 총 2천억이면 3천억 기대하고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지. 오늘 뭐 그쵸. 내일 따라 사봐서 바로 지금 사라는 얘기가 그런 건 아니라. 아니니까요. 그 큰 룸을 한번 앞에 큰 기업들과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까지 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고요. 엔터 관련된 부분들 그거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제 업데이트를 하나 또 해드리면, 하여튼 이 빈살만의 그 영향력이 여러 날 가네요. 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6개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좀 언론에서 걱정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죠. 2018년도에 맺었던 8개 중에서 4개밖에 진행되는 게 없고 4개는 전혀 이야기도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실현 가능성 높다, 뭐 이렇게 또 경제수석께서 어제 직접 브리핑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볼 만한 것들이 최근에
그 모듈러 주택이라고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한번 차트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네옴시티 주택 공약의 선봉. 또 자극적이네요. 그죠? 예, 선봉에서 다 모듈러 주택이 네옴시티 주택 관련해서는 선봉에 서 있다라는 모습이고, 이 모듈러 주택이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 짓는 것보다는 상당히 공기라는 것은 공사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채택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은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조금 낯설어 가지고 영상도 보고 제가 조금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죠? 그런 과정에서 뚝딱뚝딱 뭐 이렇게 조립해서 순식간에 주택 하나 짓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립식 조립식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 뭐 아마 주택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요런 것들을 모듈로 딱딱 조립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집 하나 짓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 워낙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모듈러 주택이라고 딱 제작 과정 치시면 요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네옴시티에서 우리나라가 좀 받는 데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선봉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브리핑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 그 관련주들이 약간 주목을 시장에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실적이 있고 밸류에이션도 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덕신하우징과 SY라는 기업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뭐 우리 뭐 5천억, 1조처럼 이렇게 큰 기업들은 없고 뭐 1천억이라든지 2천억 정도 수준의 정도 기업밖에 아직은 소형주라. 안 된다. 네, 라는 것은 보셔야 되고, 다만 숫자는 그래도 나오는 기업이다. 3분기 실적이거든요. 그죠? 3분기 실적이 60억 정도 나왔고 한 20억 정도 버는 정도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덕신하우징이라는 기업의 이제 최근에 주가 수준을 한번 보니까 사우디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방한하고 이때부터 주가는 약간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술적으로 약간 이제 특징적인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지난번에 우리 대창단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히려 전고점 바로 앞에 이렇게 대량 거래를 터진 음봉이 있는 것은 오히려 좋다. 그리고 그 음봉을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대창단조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거기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건설 장비 쪽에서는 덜 오른 종목으로 트레이딩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저께 보시면 이 대량 거래가 터진 그 음봉을, 대량 거래가 터진 음봉의 시가에는 제가 저항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 시가를 쭉 연결했을 때 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거기를 돌파했고, 어제도 보시면 거기에서 밀리지 않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일선 위에서 약간 200일선 아래에서 그렇게 공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여기를 이제 음봉을 돌파했으니까 200일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관찰을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SY라는 종목을 봤는데, SY는 먼저 지금 움직임이 조금 더 앞서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음봉이 딱 하나 나왔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고 윗꼬리 단 음봉이 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음봉이 시가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두시고 시가는 이꼬르 저항인데 여기를 돌파해야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밟고 올라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거기를 밟고 올라서니까 또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3일 전에는 또 음봉이 하나 위에서 나온 게 있는데, 어제는 거기 음봉의 시가까지 또 하나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사실 살짝 줄어드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뭐 상승 패턴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덕신하우징과 SY는 모듈러형 주택과 관련해서 뭐 추이가 에너지가 나쁘지 않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그런까지 한번 참고해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